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전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허준 도마태평양 약사 김태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비문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50에서 59세 인구의 24%하고 80세 인구의 약 87%가 비문증에 걸렸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꼭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문증에 거의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 비문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문증에 걸리게 되면은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그 실 같은 것이나 점 같은 것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리기 때문에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또 신경이 또 예민해지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특별한 원인도 없고 또 치료 방법도 없으니 답답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비문증은 이제 또 그 시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또 비문증으로 인해서 그 열공 망막 분리가 생기거나 또 황반 변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비문증의 원인은 이제 크게는 이제 노화가 되거나 이제 나이가 들거나 근시가 심하거나 이럴 때 만성적으로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비문증 눈 동자에서 그 유리체라는 그 가운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비문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 유리체의 뒤 망막 뒤쪽으로 망막에 있는 그 유리체 뒷부분에서 그 망막과 유리체가 그 분리가 이게 되려고 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찌꺼기가 유리체로 들어가게 될 때 또 비문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어떤 면이냐면 그 망막이나 그 홍채에 있어서 그 핏줄이 터지거나 그래서 출혈이 생겨서 그것이 그 유리체로 들어갔을 때 또 그 찌꺼기가 이제 그 비문증의 그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게 비문증이 이제 또 이제 만성적으로 생길 때는 그 유리체 내에서 보통 유리체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과 물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균형을 잡아서 보통 젤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액화가 되면서 콜라겐끼리 이렇게 뭉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비문증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비문증의 가장 큰 원인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비문증의 가장 큰 원인은 보통은 이제 그 망막이나 이러한 데 흐르는 그 혈관이 있는데요. 이런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비문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문증의 95%는 이런 그 망막 내에 흐르는 혈관이 노화되고 축상동화되고 그러한 것이 결국 비문증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비문증이 이제 망막 혈관이 그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혈관이 나쁘게 되면은 그 망막 세포나 유리체 내로 그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되는데 이런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게 될 때 그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고 또 혈관이 노화될 때 그 세포 내 활성 산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세포 내로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될 때 그 세포가 노화가 되고 활성 산소와 찌꺼기가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빨리 배수가 안 돼서 결국은 그것이 유리체를 산화시키게 됩니다. 유리체를 산화시켜서 유리체가 산화될 때 콜라겐이 응축하고 또 비문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세포가 건강하지 않을 때 유리체 후방에 있는 망막과 붙어 있는 부분들이 약해지면서 유리체하고 망막 사이가 이제 벌어지려고 할 때 그때 기계적 자극이 망막을 자극을 하면서
비문증과 함께 광시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광시증은 빛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눈이 굉장히 섬광 같은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서 번쩍번쩍하고 하게 되는데, 이런 때는 되게 급성으로 오고 또 비문증이 더 심하게 되는 원인이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 때는 급성이 급하고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아주 좋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문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첫째는 이 유리체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혈관과 세포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NMN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NMN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NMN은 그 유리체를 둘러싸고 있는 망막 세포와 그 혈관을 갖다가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건강하려면 ATP 에너지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ATP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인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고 활발히 움직이게 될 때 ATP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활성산소가 덜 나오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유리체 내로 들어가서, 그 유리체 내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분산돼서 들어가서 유리체내를 산화시켜서 그 콜라겐이 응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리체내를 둘러싸는 망막신경세포와 혈관들이 보통 이런 미토콘드리아를 잘 돌릴 수 있게 NAD 효소가 많아질 때, 건강하게 될 때 결국 유리체도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NAD를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을수록 NAD 농도가 낮아지고, 또 사람의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NAD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NMN을 드시게 되면 그 농도를 높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혈관이 보통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상동화돼서, 그것이 이 충분한 망막신경세포나 여러 가지 눈 주위에 유리체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 내로 이러한 영양소 공급이 덜 되는 것은 이제 NAD 플러스, 그러니까 NMN뿐만 아니라 혈관 자체가 노후화돼서 동맥경화될 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꼭 은행잎이 필요하고, 또 이 동맥뿐만 아니라 정맥도 되게 중요해서, 정맥 순환이 또 안 되면은 림프구나 정맥 순환이 안 되게 되면 그 주위가 부종이 생겨서 수분이 많이 나와서 또 유리체 내로 혼탁 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수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유리체를 액화시키기 때문에 이 정맥 순환도 활발해지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같이 할 수 있는 영양제가 필요한데, 동맥은 은행잎이고 정맥은 병풍잎을 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보통 죽상동화가 될 때 이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중성지방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오메가3를 드시게 되면 혈관이 점도가 묽어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오메가3를 먹게 되면 중성지방 수치를 제어할 수 있어서 역시 또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걸 들 수 있냐면, 이 찌꺼기를 이렇게 혈관 길이를 뚫어주고 혈액의 점도를 높여서 혈액순환이 될 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찌꺼기가 생겨났을 때 그 찌꺼기를 이렇게 빨리 피 속으로 배수해서 간에서 제거하고 염증 물질을 제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염증 물질이 있을 때 거기에 조직이 붓고 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염증 물질이 고일 때 손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실리마린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리마린은 간에서 이런 염증 물질을 잘 제어하고, 여기는 콜린도 있는데 이것이 지방을 연소를 시키고, 또 간의 담도를 통해서 이 독소를 빼내기 때문에 이 실리마린은 또 눈에도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드시게 될 때
눈의 건강을 되게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은 이 나이가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활성산소나 영양소가 잘 공급이 안 될 때 유리체 내로 불순물이 들어가고 그 불순물을 빨리 없애야 되는데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NMN이라는 영양소와 또 혈관의 길을 뚫어주는 은행잎과 병풍잎이 들어가고 또 오메가3 같은 이제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고 중성지방을 제어해주고 그다음 실리마를 통해서 찌꺼기나 염증 유발 물질을 없애주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허준 도마태평양 약국 김태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